네,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 관련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f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고 곱이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6, 알파 베타를 3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가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x의 알파를 대입해서 적어주면 f 알파 플러스 3은 0이 되고, 마찬가지로 베타를 대입해서 적어주면 f 베타 플러스 3은 0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부분이 되는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바로 f라고 하는 녀석은 이 괄호 안의 수가 최종적으로 알파 플러스 3이 되거나 베타 플러스 3이 되었을 때 정확히 뭐가 된다? 네, 0이 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2차 방정식 f2x-1은 0이라는, 즉 2차식의 f로 표현이 된 이러한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를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f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괄호 안의 수가 알파 플러스 3이 되었을 때 0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베타 플러스 3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x에다가 어떤 것을 투입을 해 주어야만 거기다가 2배를 하고 1을 빼었을 때 알파 플러스 3이 되거나 베타 플러스 3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수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녀석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거니까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하나를 x1 또 하나를 x2라고 놓으면 첫 번째 x1은 바로 2분의 알파 플러스 4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2분의 알파 플러스 4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2배를 하게 되면 일단 2가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4가 남게 되는데 거기에서 1을 빼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알파 플러스 3이 돼서 f가 바로 0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근은 당연히 2분의 베타 플러스 4가 될 것입니다. 이 x1과 x2가 바로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x에다가 무엇을 넣어 주어야 거기다 2배하고 2를 뺀 결과가 얘처럼 알파 플러스 3 또는 베타 플러스 3이 될 수 있을까? 베타 플러스 3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제 푸는 거죠. 2x 빼기 1은 알파 플러스 3이라는 1차 방정식을 그냥 풀어주면 바로 요 x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4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니까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4. 이 녀석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았더니 두 번째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4, 2분의 베타 플러스 4.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은 얘네들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 2는 4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4로 묶어서 4 알파 플러스 베타 4, 4, 16. 이 부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것입니다. 네,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f2x 플러스 1은 2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적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해서 적어주면 바로 이와 같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뭐라고요? 네, f는 이 괄호 안의 수가 최종적으로 2알파 플러스 1이 되거나 2베타 플러스 1이 되었을 때 그 값이 딱 2가 된다, 정확히 2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정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6이 되죠. 3fx가 6. 결국은 fx는 2라는 방정식이 되겠네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죠. x에 뭐를 대입해야 2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대입할 수 있는 그 근은 2알파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베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바로 2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4니까 계산 결과는 10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조건에 맞는 2차식을 구해서 함수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 f 알파 베타라고 한다. f 알파는 2베타, 그 다음 f 베타는 2알파,
f2는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2차식 fx를 구해서 f1의 값을 구하라.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이 2차 방정식에서 좌변에 있는 식 있죠? 이 2차식, 그 2차식을 gx라고 놓고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놓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4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거 하나 적었고, 그 다음에 이 사실로부터 이 베타는 이 알파를 우변으로 이항한 4 빼기 알파로 놓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알파는 4 마이너스 베타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f 알파가 2 베타라고 되어 있고 f 베타가 2 알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베타를 알파로, 알파를 베타로 바꿔 주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항식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는 그 강의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f 알파가 2 베타인데 그 베타를 4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바꿔주고, f 베타는 2 알파지만 이 부분을 4 빼기 베타로 일단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규칙성을 토대로 fx를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알파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베타 넣었을 때 얘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2차식을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fx는 2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a, 그 다음 x-알파, x-베타라고 쓴 후에 이 추가로 플러스 2, 4-x라고 써주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2차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f알파가 과연 2 곱하기 4-알파가 되겠는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알파를 넣어주죠. 알파를 넣어주게 되면 이 부분은 사라지고, 여기다 알파가 들어가니까 2 곱하기 4-알파가 되고, 베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베타를 이 x에다 대입해주면 이 부분은 사라지고 2 곱하기 4 빼기 베타가 바로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2가 마이너스 2라는 조건까지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x에다 2를 대입하면 f2가 되고, 그 f2의 값이 바로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 빼기 알파, 여기는 2 빼기 베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계산해서 4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박스침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전개를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4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물론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gx가 요거였잖아요. 요걸 인수분해한 게 이거고,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x에다 2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 바로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를 여기다 넣어주면 g2라고 할까요? 2를 넣어서 계산한 값, 이 2는 4가 되고 4a 마이너스 8이고 플러스 1이니까 이 부분이 얼마가 돼요? 네, 마이너스 3이 되죠. 이 부분이 뭐가 된다? 네,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면 a가 2가 됩니다. 그래서 fx는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 봅시다. fx는 a에다가 2를, 그 다음에 아까 요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gx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2 곱하기 4 빼기 x 그대로 써준 것이죠. 근데 문제에서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1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f 알파가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f 베타는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 f1이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2차식을 구해서 이 2차 방정식 fx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좌변의 이 2차식을 gx라고 놓아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를 gx라고 놓으면 이 녀석의 두 근, 이 방정식의 두 근의 알파 베타니까 바로 이 2차식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fx를 작성을 해 봅시다. 이 fx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gx가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니까 식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면은 알파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이 되고, 베타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이 되면서 2차식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fx는 2차항의 개수 아직 뭔지 모르니까 a, gx는 x 빼기 알파고 x 베타니까 알파를 넣어주면 이 부분 싹 사라지고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베타를 넣어주게 되면 이 부분이 또 다 사라지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fx가 2차식이라는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니까 이제 f1이 2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a의 값을 정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f1은 여기다 1을 넣어줘야겠죠. f1은 a 곱하기 g1, g1이 바로 여기다 1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근데 그 값이 얼마다? 네, 여기 2다 라고 되어 있죠. 요 녀석이 바로 2가 된다. G1을 한번 구해볼까요? G1은 여기다 1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나요? 네, 1이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1 빼기 2가 2. 그래서 A는 4. 그래서 fx는 4 곱하기 gx 마이너스 2x의 제곱. 자,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가 되니까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 방정식 fx 이퀄 0, 이 방정식의 두근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2분의 12. 그래서 답은 6이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 문제. 이 문제도 3단계에 거쳐서 풀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고 f 알파 마이너스 1은 베타 플러스 5. 자, 여기 지금 알파를 넣었는데 베타로 나왔죠. 그래서 베타를 알파로 바꿔주는 작업을 일단 거쳐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렇고 2차 방정식 fx 이퀄 0의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은 그랬네요. 그런데 여기 fx라는 2차식의 2차항의 개수는 일단 1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이 2차 방정식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퀄 0의 좌변의 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 녀석을 일단 gx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근데 이 gx가 당연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 분해가 되어야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합이 여기 2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사실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 알파 빼기 1을 투입했을 때 얻어진 결과 베타 플러스 5에서 이 베타를 알파로 바꿔 보겠습니다. 베타가 2 빼기 알파니까 바로 이 베타 자리에 2 빼기 여기 알파를 그대로 넣어 줘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7이 되겠네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뭐 베타로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7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f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7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좀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f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 빼기 1 더하기 6. 뭐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하면 이 부분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파 빼기 1이 들어갔더니 그 알파 빼기 1의 부호를 바꾸고 6을 더한 결과가 되었다. 이런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식을 살짝 변형을 해 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베타 빼기 1이 투입이 됐더니 베타 빼기 1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6을 더한 값으로 그 값이 결정이 되었다. 자, 이렇게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fx는 바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x의 알파 빼기 1을 대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알파 빼기 1 더하기 6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여기를 일단 좀 헷갈린다면 선생님이 잠깐 여기를 알파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베타 프라임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베타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fx는 x 빼기 알파 프라임 더하기 x 빼기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x 플러스 1 빼기 알파, 그 다음에가 x 플러스 1 빼기 베타, 이렇게 좀 순서를 마이너스 알파하고 플러스 1의 순서를 바꾸고 마이너스 베타하고 1의 위치를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부분을 잘 봅니다. 이 부분. 지금 gx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있는데 그게 요거잖아요. 근데 요 x에다가 뭘 대입을 한 거냐? 바로 x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죠. 네,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이 식의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대입한 식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작성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제곱이 되고, 이게 플러스 2x에서 2x를 또 빼니까 사라질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x 하나 남죠. 그 다음에 1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하고 3을 더하면 2가 되죠. 2에다가 6을 더하니까 8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fx 이퀄 0에 뭐 여기에서 이제 fx를 뜻하는 것이죠. 좌변의 식이 2차식인데 그 2차식의 1차항의 개수하고 상수항의 합이 얼마이냐 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1하고 8을 더해주니까 7이 되겠습니다.